조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행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했든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태연아, 그거 들었어? 친구야, 뭐가?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온라인 세일과 오프라인 세일을 합쳤대. 하이마트 최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알고 있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이마트로 가요.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 트랙스 LT 코어 출시.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기의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할까요? C+. 학점입니까? 저의 학점 얘기가 아니고요. 네, 비트코인이 오늘 C+ 등급을 신용평가네요. 받은 거 아시죠?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예. 미국의 신용평가사 와이스라는 곳이요. 예. 총 74개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계 최초로 신용평가 등급을 매겼는데요. 예. 비트코인은 C+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하고 이오스가 B 등급을 받았고요. 네. A 등급을 받은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평가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요. C+까지 이게 좀 궁금하시죠, 그죠? 왜냐 그러면 신용평가사들이 서프라임도 엉터리로 다 신용평가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문제가 많아요, 그죠? 예. 평가 자체에. 예. 이번에 이제 내세운 것은 4개 부문에서 평가를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정성, 네. 수익률, 네. 기술, 보안. 네. 투자하는 분들은 주로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술, 보안, 안정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기술 쪽 측면에서 문제가 뭐 있는지를 좀 들여다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각 4개 부문별로 이제 예. 등급을 5개로 매겨서 이제 총점을 내는 이제 이런 예. 형태인데 예. A부터 이제 E까지 이렇게 돼 있고 예.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해본 결과 비트코인은 주요 네트워크 병목 현상. 그래서 지연 사태가 발생한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신속히 소프트웨어 코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네. 거에 대응할 만한 메커니즘이 없다. 그리고 거래 비용도 좀 비싼 편이다. 그래서 이번에 C+를 내렸다. 평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쏭달쏭하다는 건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실망감이 크겠습니다. 투자자들 반발이 지금 상당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표 이전부터 그 방해 작전이 상당히 진행이 됐다라고 예. 그 회사 측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한국으로부터 서비스 거부 이 공격이 막 잇따라 가지고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이걸 예. 또 방어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SNS 같은데 이제 이 사이트를 다운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도 이제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자신들이 선호하는 통화에 대한 부정적 등급을 매기는 것에 굉장한 공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지금 회사 측이 설명하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 해커들이 웹사이트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이제 이
평가사 예. 이 와이스 예.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예. 자료를 탈취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걸 또 왜곡하고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비트코인 거래 중단한 업체, 결제업체도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심각하네요. 온라인 결제업체 스트라이프가요. 예. 뭐 당장 중단한다는 건 아니고 네. 오는 4월 23일부터 비트코인 거래를 일단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 예.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제 시점과 이게 실제로 이게 현금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그 시점 사이에서도 막 그럼요. 막 오르락 내리락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받는데요. 예, 그런 거죠. 예. 그와 더불어서 거래 수수료의 급상승도 또 다른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스트라이프사의 그 톰 카를로 그 CEO가 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다가 예. 비트코인이 예. 교환 수단이라기보다는 예. 자산에 더 맞게 진화를 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교환 수단으로서는 조금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렇게요. 그러니까 게임 업체 그 스팀도 지난해 12월에 비슷한 예. 이유로 비트코인 거래를 일단 중단을 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가 C+로 일단 잠정적으로 나왔다는 말씀 오늘 전해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평화올림픽이냐 평양올림픽이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전태우 의원 연결해서 열병식부터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욱 대변인님. 예, 곽수정 박사는 오래간만이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뭘 잘 지내겠어요. 야당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글쎄 말입니다. 잘하시면 되죠. 뭐 화이팅 하시면 되죠. 앞으로 또. 예. 조금 전에 제가 김경영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김경영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하나 우리 정태욱 의원님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좀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이 건군절이 2015년부터 2월 8일로 진행되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0 몇 년부터요? 2015년부터. 아닌데. 예.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거는 이번부터 바꾸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 제가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 주시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북한은 이제 1948년이죠. 예. 6.25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해왔어요. 예. 2월 8일. 예. 그러니까 1978년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정도를 2월 8일로 인민군 창건일로 해오다가. 예, 맞습니다. 1978년부터 40년 동안. 예.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동안을 4월 25일을 인민군 창건 기념일로 기념해왔어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예, 이게 정확한 팩트가 아까 김경엽 이야기하신 거는 이 여당 되니까 이제 팩트 자체도 눈에 안 보이나 봐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이 청취자분들이 다 판단을 하시니까요. 그래요. 예, 사실 확인만 한번 더 정리를 하면은 1978년 이후에 40년 동안 4월 25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온 거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네네네. 방금 말씀하신 정태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나온 기사 내용과 일치한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김경희 의원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중단 요구할 수 있습니까? 중단을 요구하는 거, 중단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열병식이 군사적 도발을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열병식에서 새로운 군사 무기를
어느 정도 내보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군사적 도발이냐 연례적인이냐 뭐 장군 기념일이냐 되는데 북한은 예. 이제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뭐 한 번도 예외 없이라기는 좀 무리한 이야기인데 네네. 거의 예외 없이 신무기를 이래 공개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 돼 갖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퍼레이드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하면은 이거는 명백한 군사적인 도발이다.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난 40년 동안 계속 그 4월 25일 날 군사 퍼레이드 해오던 거를 네. 이 엄동설 안에 예.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문제가 있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남한 같은 한국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매년 키 리졸브 훈련하고 독수리 훈련이 2월 말에 그랬죠. 해왔었어요. 예. 이거는 정말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예. 그래 된 거를 이 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부가 특별히 미국에다가 요구를 해가 예. 이거를 4월 이후로 연기를 맞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 내전을 하던 것도 뒤로 연기를 했는데 네. 40년 동안 안 해오던 거를 미리 당겨가 하는 거는 예. 그 자체가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예. 그리고 그 이번 올림픽이 그 전야전 날 네. 실제로 그 핵무기를 공개를 하고 그다음 그 이제 ICBM을 이래 공개를 했을 때 네. 그 파장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네. 이래 보면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거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네. 김정은이가 그렇게 우리 보고 그 한미 군사훈련 중지하라 했는데 네. 평소 때 하던 것도 우리가 뒤로 밀었으면 너들도 평소 때 안 하던 짓은 계속 안 하도록 하는 것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고 네. 그건 당연한 조치고 만약 이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우리가 남북 단일팀이나 이런 모든 그 전야전이 뭐지 하는 거를 전부 다 우리가 저걸 해야 됩니다. 네. 협상 폐기를 시켜야 됩니다. 예. 만약 이렇게 된다 하면 그 2월 8일 날 군사 퍼레이드 하고 네. 그날 저녁에 금강산에서 축하 파티하고 그 다음 날 다시 북한하고 그 대한민국 태극기도 없고 예. 애국가도 안 부르고 그냥 이 뭡니까 이 남북 그 단일팀이 입장한다. 예. 그거는 예. 북핵을 인정하는 전형적인 쇼가 되고 축하 공연장이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핵을 인정하는 전형적인 쇼와 북한의 이로운 행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북한의 의도가 뭐냐 이 문제인데요. 예. 이렇게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하고 직접 단독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예. 북핵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가장 약한 고리인 남한 정부를 통해 가지고 북핵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대한 구명을 내려고 네. 하는 예. 그래서 한미 간 그리고 한일 간의 이 뭡니까 이 국제적인 공조에 대해서 예.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마 첫 번째 그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평화올림픽하고는 올림픽 자체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중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올림픽 전날 미사일을 이 ICBM 신형을 선보이고 그다음에 북핵을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평양 거리를 순환병장을 이래 돌아다니게 하고 그걸 전 세계 생중계가 됐을 때는 네. 북핵을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에 우리 정부가 놀아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금 전에 김경영 의원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은 여당 시절 평창올림픽 남북 분산 개최 주장해 왔는데 예. 요즘 난데없이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한다 이러면서 올림픽 주무대는 평창과 강릉인데 북한에서 열리는 종목은 한 종목도 없다는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장했었습니까? 이렇게 분산 개최 자유한국당? 우리가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이 남북 간에 공동 뭐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 건 아니고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당이 이제 그 뭡니까 그 결의안 같은 걸 냈을 때 네. 우리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 그때는 예. 북핵이 이렇게 그 뭐 강하게 문제가 제기되기 전이고 네. 그리고 또 이 북한이 그냥
공동개최라기보다도 이렇게 참여하고 공동개최하는 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얼마나 민족적으로 축하받을 일입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느닷없이 그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는 거 네. 선수는 10명밖에 오지 않으면서 예. 체제 선전 요원만 700명이 오고 예. 그다음 금강산에서 예. 또 우리 박광자 씨가 총 맞아 죽은 장소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데 가가지고 뭐 음악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평화올림픽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 되고 우리가 평양올림픽이냐 평화올림픽이냐 그거는 네이밍에 관한 문제고 네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정말 어렵게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보수 정권만 유치한 것이 아니라 예.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에 참 열심히 준비를 그러셨죠. 했는데도 유치에 실패했던 거를 우리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 보수 정권 때 성공시킨 게 아닙니까? 예. 그거는 우리 보수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 참 역할만 아니고 그렇게 그렇죠. 했고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온 계례가 다 열망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를 김정은이의 체제 선전장에 활용하게 되고 또 사실 10명밖에 안 하는 선수에다가 700명이나 뭐 각종 사람들이 와가 나만의 온갖 매스컴을 다 독점하고 전 세계 매스컴을 독점하고 북한 여러 가지 이 예술단들이 하는 모습이 생중계됐을 때에 과연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다 평화를 하는 나라다 이런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정부가 이리저리 유엔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사상 겸허하게 삐져나갑니다만 기본 정신으로 보면은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뭐를 지원하거나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태욱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치르고 있는 지금 제가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글을 몇 개 읽어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59번님, 그동안 힘들게 준비해온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으로 변해지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북한도 다른 참가국과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3496번님, 단일팀 같은 퍼포먼스에 누가 감동받을까요?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6615번님, 주최국 국가와 국기는 입장시 왜 아리랑인 아닌 것 같고 한반도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격과 국가의 품위가 있는데 제대로 된 우리의 생각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충 다 이런 내용이시고요. 또 하지만 이런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과 평양에 대한 숭고한 올림픽의 뜻과 남북 평화가 같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이런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태욱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같은 쪽에서는 이 부작용 아니면은 만일에 사퇴한 이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내용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준비는 공격만 할 게 아니라 방어적인 내용도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틴전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원칙을 저희들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올림픽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참여하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팀 참가 환영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열병식 이거는 군사적인 도발의 입장에서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키 리졸브나 독수리 훈련을 알겠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 됐으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것이 순수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거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수단이 10명 오는데 체제 선전용으로 왜 700명이나 옵니까? 그거 체제 선전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올림픽 정신에 맞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 땀과 눈물을 흘려가 준비한 꿈을 뺏지는 말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팀을 한다라든지 또 무슨 훈련을 우리 평창에 잘 준비되어 있는데 마식령까지 가가지고 이제 시설도 형편없는데 가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식령 만드는 게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참 강제 노력을 했는가 아닙니까? 대변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욱 대변인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